안녕하세요, 여러분. 28년 동안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만나온 황석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관리해야 할, 또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면역력에 대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어 면역력에 대한 모든 것 전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면역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에 잘 걸린다고들 하시죠. 젊을 때는 감기 한번 걸려도 금방 낫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감기에 걸렸는데도 오래 가고 더 심하면 폐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1.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28년 동안 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면역력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면역력이 약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몸을 지키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막아주는 힘, 혹은 이미 들어온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힘, 이게 바로 면역력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에는 병사들이 있죠. 그 병사들이 밤낮 없이 순찰을 돌고 적이 침입하면 화살을 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고 치우고 회복하고 정리까지 합니다. 이 병사들이 튼튼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서로 협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성은 안전한 거예요. 이 병사들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이고 그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면역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늘 강할 수는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병사들의 수가 줄고 힘이 떨어지고 지휘체계가 흐트러지면서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몸이 약해져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면역세포의 생산과 활동 능력 저하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주로 우리 몸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골수도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일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이 기계를 다돌리지 못하고 예전만큼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요. 새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기존 면역세포들도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세포 간의 협동력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업을 하고 작동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소통이 느려지고 오작동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느려지면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못하거나 헷갈려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세 번째는 염증 체질로 변해가는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염증이 여기저기 생긴 상태로 유지되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성 염증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몸이 염증 상태에 있으면 면역세포들도 늘 전투 모드로 있으면서 지치게 돼요. 말하자면 쉬지 못하고 항상 근무를 서는 거죠. 그러면 정작 진짜 적이 들어왔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 예를 들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이 호르몬들은 면역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과 환경의 누적된 영향입니다. 젊었을 땐 야식 먹고 밤새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점점 깎이는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부품이 녹슬듯이 우리 몸도 생활의 흔적이 누적되며 점점 무뎌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병사들, 즉 면역 시스템이 노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히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기와 잔병 치레가 잦아진다. 이건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한겨울에도 감기 한 번 없이 잘 지나가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와서 선생님, 감기가 잘 안 떨어져요. 약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병사들이 일선에서 싸우기를 꺼려하거나 아예 대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마치 적이 성문 앞까지 왔는데도 경비원이 잠에 빠져 있거나 무전기가 고장나 명령 전달이 안 되는 것과 같죠.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걸 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라도 회복이 느려지면 면역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걸 자주 봅니다. 손끝을 조금 베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딱지가 안 생긴다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졌는데 계속 진물이 난다거나요. 면역세포들이 상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병사들이 지쳐 있으면 회복 과정이 늘어지고 2차 감염이 쉽게 생깁니다. 3. 피곤함이 일상이 된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말 자주 하게 되시나요? 잠을 8시간씩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은 항상 미세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몸속 곳곳에서 염증을 처리하고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하느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쉬어도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쉬었는데도 피곤한 분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와 연결된 신체 내 전반적인 균형 붕괴를 의심해야 합니다. 4. 피부에 이상 신호가 온다. 피부는 면역력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집니다. 특히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처럼 면역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악화되기도 해요. 또 입 주변에 자주 물집이 생긴다면 단순 토진 바이러스 활성화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5. 장이 예민해진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장은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된 면역 시스템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거나 음식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증상 등은 모두 장내 환경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한 소화기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6. 구내염과 잇몸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안에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도 면역력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입안은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방어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중요한 방어선이 허물어져 입안이 쉽게 상하고 염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7. 자주 붓고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온다. 피 검사를 해보면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나 백혈구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염이 없는데도 염증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라면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는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전 단계일 수 있어서 반드시 면역 기능을 되돌아 보셔야 해요. 4.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노출되기 쉬운 질병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질환들이에요. 단순히 감기나 몸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감기 한두 번 더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체계가 느려지고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질병들에 쉽게 노출됩니다. 첫째, 가장 흔한 감염 질환입니다. 감기, 독감,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축농증, 중이염 같은 질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질병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해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노출되어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같은 바이러스라도 쉽게 감염되고 증상도 오래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폐렴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폐렴입니다. 둘째,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죠. 이 통증은 병이 나은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신경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일수록 발생률이 높고 증상도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결핵입니다. 예전엔 결핵이 옛날 병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지금도 결핵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당뇨병 환자,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결핵균은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과 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넷째, 장염과 식중독입니다. 여름철이나 위생 상태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데 면역력이 낮으면 장 점막이 약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쉽게 설사, 복통, 탈수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도 느리고 탈수로 인한 전신 세약감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나이 든 여성분들 중에서는 요로 감염을 자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이상 증식을 하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신우신염, 전신 폐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여섯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대신 내 몸을 오히려 공격하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건선, 궤양성 대장염, 쇼그렌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면역 균형이 깨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수천 개의 이상세포, 즉 잠재적인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세포들을 곧바로 찾아내서 제거하죠. 면역력이 강하다는 건 이 암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시스템이 느려지고 무뎌져서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면역 저하 상태에서는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여덟째, 곰팡이성 감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이겨내는 진균 유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강칸디다증, 질칸디다증, 무좀, 손톱 곰팡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런 감염은 치료도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잦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아홉째, 피부질환입니다. 면역력 저하가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습진,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 감염 등이 악화되거나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상처 부위가 덧나기 쉬워지면서 욕창 등의 위험도 커집니다. 열째, 구강질환과 치주염입니다. 침샘의 기능도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에 세균이 늘어나며 구내염, 입병, 치주염이 잘 생깁니다. 심한 경우 치아 손실이나 턱뼈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며 단순한 질병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까지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은 단순한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5.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선생님, 면역력을 높이는 약은 없을까요? 딱 하나만 먹으면 확 좋아지는 그런 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세요. 안타깝지만 면역력은 단 하나의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슈퍼푸드 하나, 비타민 하나, 또는 특정 영양제 하나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방법은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수면, 식사, 스트레스, 운동, 체온, 위생 등 모든 생활 습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심하게 흐트러지면 면역 체계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어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면역력 유지와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1. 규칙적인 생활 리듬, 생체 시계 유지하기. 인간의 몸은 매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를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리듬은 면역 세포들의 활동 시간도 조절합니다. 즉,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활동 시간이 일정해야 면역 세포들도 리듬에 맞춰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언제 외부 침입자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의사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햇빛을 20분에서 30분쯤 쬐면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면역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 이 시간에는 꼭 자고 있어야 합니다. 2. 균형 잡힌 식사, 장내 면역의 시작. 면역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의외로 정답은 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인스턴트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등을 섭취하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고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의사 팁: 장 건강을 위한 식사법. 채소, 과일, 발효식품 등을 충분히 섭취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세요.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하루 25에서 30g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트랜스지방,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가능한 한 줄이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세포의 이동력이 떨어집니다. 3. 손 씻기와 위생, 면역력은 방어선부터. 아무리 면역력이 강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은 손 위생입니다. 의사 팁, 손을 씻는 타이밍은 식사 전, 화장실 후, 외출 후, 기침 재채기 후가 기본입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문고리, 리모컨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도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4. 체온 유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 뚝.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팁, 맨발보다는 양말을 얇은 옷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산책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찬 음료, 얼음물은 피하고 따뜻한 차나 보리차를 자주 마셔주세요. 5. 금연과 절주, 독소는 면역의 적. 흡연은 폐를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음주는 백혈구의 수와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의사 팁, 흡연자는 면역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음주라도 습관화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마음과 감정 관리, 면역은 심리적 평화에서 출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하면 몸도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외로움, 우울감, 분노 같은 감정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만성 피로와 면역 저하를 불러옵니다. 의사 팁, 명상, 산책, 일기 쓰기, 취미 활동이 감정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유대감이 면역력을 올립니다. 웃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늘리고 NK세포 활성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에 걸리지 않는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적들과 싸우고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최전방 방어군입니다. 이 군대가 튼튼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내 몸속 군대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특별한 약을 먹는 것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면역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들은 대개 오랜 시간 꾸준히 자기 몸을 돌보고 스스로 건강한 군대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투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속 군대가 하루하루 강해지고 예상치 못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삶의 질로 돌아옵니다. 감기 한 번 덜 걸리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줄어들며 나이 들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죠. 면역력 강화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며 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건강한 식사, 짧은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